기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 디자인 전공 김민정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말 발표는 회화, 사진, 영화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중간 발표했었던 것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화, 사진, 영화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처럼 인류가 동굴 생활을 하면서부터 회화는 그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이후 회화는 역사적 철학과 시대사조와 함께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문명의 발전과 함께 발달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을 거쳐 르네상스 미술, 14세기와 16세기의 르네상스 미술을 거쳐서 신고전주의, 로코코 미술, 바로코 미술 등을 거쳐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상파 19세기 중반 인상주의를 통해서 인상주의 이후 여러가지 학파를 통해서 현대 미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사진술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최초의 사진기를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다게르오타이프로 불리우는 음판 사진법을 통해서 최초의 사진 기술이 발명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진 다게르오타이프를 통해서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초창기의 사진은 미술의 한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회화와는 비교되는 일이 많았었고 회화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1870년대에 말이 달리는 모습, 인간이 걷는 모습 등을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과 눈으로 본 장면이 차이가 많다는 것을 회화 작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대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것이라는 시각의 현실성에 대한 자각은 인상파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진과 회화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영화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유래는 룸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가 최초의 영화입니다. 시네마토그래프의 특허를 획득해서 영화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영화는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차의 도착, 룸미에르 공장의 출구, 물 뿌리는 정원사 등 모두 10편의 활동사진들을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시네마토그래프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 영화산업이라는 거대 문화 산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은 최초의 영화 기차의 도착의 한 장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회화 사진 다음으로 회화 사진 영화의 역사적 유래 이후 매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나 사진의 매체는 평면적인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원적인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태입니다. 형태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색상, 명암, 질감 등을 표현하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형태는 보통 2차원적인 관점에서 파악이 되지만 면이 모이고 명암이 더해지면 입체화가 됩니다. 화가들은 이런 2차원적인 평면에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원근법이라든지 투시법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묘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작품은 보티첼리의 수테고지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화가들은 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재현이라는 표현 방법에 중점을 둬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상파 이후 회화는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예술적인 형식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왼쪽은 모네의 해돋이이고 오른쪽은 쉐라의 구르보브 다리입니다. 쉐라는 전묘화 화가로도 유명한데요. 형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회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점선면을 통해서 점선면 중 점을 통해서 표현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붓터치라는 면을 통해서 입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연구는 근대에 오면서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화는 드디어 새로운 시각과 자유로운 정신을 표현하는 순수 창작의 예술적 영역으로 다양한 가지를 뻗으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회화의 영감을 제공한 오른쪽엔 세자네의 정물화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 세자네 같은 경우는 자연의 원통, 원축, 구 등의 기하학적인 입방체의 구축으로 파악하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이후 세자네의 영향으로 인해 피카소 등의 입체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작품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몬드리안의 나무의 연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구상적인 나무가 어떻게 추상적으로 변화해 나가는지를 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의 매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그래피라고 불리우는 사진은 그리스어의 포토스, 빛과 그래핀이라는 그리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진의 매체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회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진 매체의 고유의 재현 기록성을 자각하고 이를 강조하는 근대 사진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부터인데요. 다다이스트였었던 다다이즘을 표방하여 활동하였었던 다다이스트였던 만레이는 사진 이너지 위에 직접 물체를 올려놓고 일정 시간 동안 빛을 통해서 그 사진을 포착하는 그런 작품을 하였는데요. 만네의 아래 보시는 작품은 만네의 포토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매체적 특성은 여타 지금 사진과 회화에 대해서 매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 사진과 회화의 경우는 2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영화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의 영화는 시네마토그래프에 불과한 단순히 묘사를 하는 성격에서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르메이르 형제의 어떤 기차의 도착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에서는 단순히
영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예술을 지향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탄생이나 전환 포테킨 같은 작품에서 더 영화적인 미학을 만들어내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회화와 사진과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회화와 사진과 영화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는 사진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과는 다른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추상으로 흐르던 회화에 반해 포토리얼리즘이라는 사조가 등장함으로써 회화가 사진보다 더 리얼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작품은 척 클로스의 포토리얼리즘 작품입니다. 극사실주의는 추상 미술과 사진 자체에 대한 아이러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작품은 정말 이쪽 작품은 사진이 아니라 직접 그린 건데요. 사진을 크게 프린트해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매달려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회화의 화가들은 캠코더의 등장으로 인해서 매우 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캠코더나 이런 미디어 도구들은 예술가의 손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특히 백남준 손에 들어간 영상은 비디오 아트로 재탄생하게 되어서 회화를 캔버스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백남준의 비디오 조각입니다. 사진을 중심으로 회화와 영화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작가 중에서 사진도 점점 사진만의 미학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스티글리츠는 휴대용 카메라로 뉴욕의 전경을 포착하여서 사진의 회화적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작품은 그물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하면서 스티글리츠는 한 젊은 네덜란드 여인이 광대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해변 모래 둔덕 위 그곳에서 억세고 건장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진지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물을 깨물고 있다. 이 일에 그녀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삶이다. 이 장면에 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학과 예술이 추구하던 바가 아닌가. 오히려 사진 같지 않고 회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진을 예술적인 경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사진에서 나온 색다른 기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콜라주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화에서의 콜라주 기법은 최초로 입체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 작품은 피카소의 콜라주 작품입니다. 사진에서의 콜라주 기법의 대표적인 작가는 데이비드 호크니입니다. 사진 장르에서 입체파와 같은 느낌을 주는 작가입니다. 사진은 사방에서 책상인데요. 사진을 사방에서 찍어서 그 화면들을 이렇게 좀 다시 재배치한 작품입니다. 사진이 현실을 사실주의적 재현해 두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원근법과 전통적인 관계를 없애고 현실의 시점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진을 이전과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데이비드 호크니. 영화를 중심으로 보는 타 미디어의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만의 미학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1920년대 다다이즘에서 비롯한 초현실주의는 여러 예술 장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현실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것은 안달루시아의 개입니다. 안달루시아의 개는 1928년 10월 파리 스튜디오 28에서 처음 상영되었는데요. 영화의 구성은 일관성 없는 꿈과 같습니다. 몽타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기법은 환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화, 사진, 영화의 유래와 또 각 매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것들이 상호작용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회화, 사진과 영화는 기술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 사회가 매우 하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